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더마카입니다. 김용경 님이 까맣게 다 타버린 산불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레드헤어 님은 산불에 사랑하는 사람과 생활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산불이 너무 좀 심각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전혀 잡히질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네. 강풍이 불던데. 자, 일단 산불 상황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벌써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입니다. 밤사이에 무섭게 번졌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경북 의성 산불은 안동과 청송을 넘어서 영덕의 해안까지 지금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산림당국은 경북 북부권 산불로 인해서 사망자가 15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1시간 전보다 3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난 건데요. 지금 1명은 실종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불이 번지고 있다 보니 촌철님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신호구님은 진짜 소방청 예산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에 무슨 이승만 기념관이고 박정희 동상이고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소방청 예산 좀 늘립시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엿새째 산불이 이어지다 보니까 산불을 끄는 분들도 지금 많이 지친 상황이고 장비가 또 노후화돼서 헬기나 이런 것들도 부족해서 지금 많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하늘 쳐다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가 좀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금 현지 상황이 궁금한데 두 곳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송으로 갈 텐데요. 청송군 청문리 주민입니다. 정순여 씨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예. 네. 어제 상황은 좀 어땠어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의성에서 넘어온 불이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어제 아침절에는 어떻게 우리가 들었노 하면, 길안 쪽으로, 안동 쪽으로, 이래 불길이 번지고, 예, 그런데 예. 이제 고속도로는 차단이 다 됐어요. 차를 못 가도록 다 막고 이랬는데, 수시간에 청송으로 또 불이 들어버렸는 거라. 예. 그래가지고 뭐 청송 우리는 이 청송산 10m 떨어진 동네라도 중앙산 쪽으로 가다 보여. 근데 뭐 어느 동네 하면 불이 막 잡혀가지고 성서 고택하는 집도 타쁘고 뭐 그래가 가가지고 뭐 식당도 뭐 만수무강 그 집도 타고. 또 차도 타고 뭐 이랬는데 그 불은 또 어디를 넘어갔노 하면 대체 중앙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뭐 시시각각으로 바뀌니까 바람 방향이. 예, 뭐 바람을 그런데 저희들도 어제 금방 이 불이 뭐 파천 쪽으로 어디 간다 한데 금방 아까 일이 들어닥쳐 보더라고요. 근데 대기 3m였다면서요. 예, 3m라 넓게네. 예. 그래 막 사람들 이제 경로당으로 뭐 문화회관으로 다 피신했어요.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면 그 대피하신 거죠? 예, 집에는 이제 막 애들이 막 물 뿌리고 막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제 뭐 이거 수화기도 뭐 맨날 갖다 놓고 막 하고 이랬는데. 그럼 선생님 지금도 대피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일단 불길은 지나갔습니까? 예, 우리 동네는 불길은 지나갔는데. 예. 아직 불씨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연기가 산에서 연기가 막 자부룩해요. 쑥쑥 올라오네. 그 불씨가 언제 또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노심초사인데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댁은 일단 피해는 없었던 거고요. 예, 저희들 집에는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이제 지분 피해가 없어요. 그래요? 예, 청송읍에는 이제 그 읍 동네니까 거기는 피해가 좀 있었는가 본데. 어제 정전도 되고 뭐 통신도 안 되고 이랬었다면서요? 예, 뭐 정전되고 이거 가스도 차단되고 아침 5시 이제 이게 들어왔어요. 전화기도 안 되고 막 일자리가 막 차단돼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선생님이 사는 동네 말고 청송군 다른 쪽은 피해 상황이 어떤지는 좀 얘기 좀 많이 들으셨어요? 청송에 그게 뭐 파천 가는데 그거는 뭐 사망자도 한 4명 생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확실한 뭐 남하는 어른들 뭐
이제 젊은 예, 분이 예. 한 20대 낳는 처녀가 그 보립돼 버렸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거까지만 소문 들었고 예. 이제 거기 집 탔다는 거 오늘 아침에 이제 소문 들었고 이랬어요. 아침에 전화가 막 알겠습니다. 와요. 어떻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예. 그 예. 혹시라도 조금 조짐 보이면 바로 대피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청송군 주민 정순여 씨 만나봤고요.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동으로 갈 텐데요. 김순중 안동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은 피해 없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 안동시 전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피령은 내려졌습니다만은, 일부분, 안동으로 보면 강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네. 그 불길이 지나가서 대피를 했었고요. 예. 지금은 지나간 상태라서, 예. 잔불은 좀 남아있는 지역이 있겠지만, 지금은 좀 고요한 편이죠. 아이고, 그나마 다행인데 어제 오후에 병산서원하고 하회마을을 좀 둘러보셨다면서요. 어떻던가요? 예.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길안 쪽에 안동으로 보면 동쪽 편 쪽으로 불길이 지나가고 있어서 집중했었는데 예. 그 안동 남쪽에 있는 의성에서 넘어와서 급히 우리가 이동을 해서 상황을 보니까 차량 출동한 게 좀 숫자가 좀 적었었는데 네네네. 밤이 되면서 중앙 119에서 오셔서 배치가 돼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충분히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동에 지금 문화유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화재에 대비해서 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혹시 이런 그 시설이 좀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산 서원에서 보니까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수압도 예. 좀 약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걱정이 됐었고 문제는 좀 있다고 보였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집 앞에 이제 물 뿌리고 이러면 좀 그 산불을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화유산이라면 더더욱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애석한. 이건 뭐 사후에라도 이건 좀 그러니까 좀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방염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방염포가 있으면 뭐 씌워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데 방염포 자체가 지나가는 불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번처럼 타 들어가면 좀 예. 금세가 있어서 그러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대피한 주민들 상황은 어때요? 주민들은 한 세 군데 풍천면 하회마을이 있는 풍천면에는 세 군데에 우리가 모셔놨는데 네네네. 뭐 안전하게 하룻밤을 지나셨고요. 아침에 불안하셔서 주민들이 동네 들어갔는데 뭐 더 타고 없어진 가옥이나 또 농사 준비하신 게 다 날아가서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러니까요. 예. 그럼 아무튼 그러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불길이 좀 지나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뭐 잔불이 남아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예. 오후에 센 바람이 불 때 그렇죠. 또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그 헬기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제가 하회 마을에 있는데 예. 어제는 우리가 헬기가 안동으로 보면은 동쪽 편에 길한 면에 있었는데 아침에 헬기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상황도 그래요? 보고 오후에 대처를 할 것 같아서 좀 하회 마을 쪽은 좀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순중 안동시 의원하고 잠깐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대로님이 안동에 있는 아들 잘 대피했다고 어젯밤에 연락 받았습니다. 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내주셨고 어찌합니까님 등 많은 분들이 속도 같이 타들어갑니다. 제발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 많이 보내주셨고요. 예. 5544님 포항에서 바라본 영덕 쪽 하늘에 연기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박한숙님은 제발 바람이여 잠잠하길 기원합니다. 라는 마음 보내주셨네요.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오늘 이제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긴 내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양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소량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좀 퍼부어주면 좋은데요. 네. 네, 바람은 또 잠잠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또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지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네네. 작은 불씨가 이렇게 큰 화마를 만드는 거라서 정말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지를 했습니다. 오는 27일 내일이죠. 오전 10시에 사건 선고기를 열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일반 사건 선고를 내일 하겠다라는 건데요. 한 10건 정도가 된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따라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주로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공지를 해왔으니까 만약 오늘 선재가 따로 공지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불발되고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뿌리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은 뭡니까? 군사반론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50 독재를 종식시킨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6월 민주화 운동의 적자임과 동시에 민주헌정의 수호자여야 한다. 이 점을 먼저 정리하고 이번엔 12월 3일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정권을 찬탈했던 신군부 세력이 했던 것처럼 총뿌리를 앞세워서 민주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내란 사태였습니다. 민주헌정의 수호자여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내란 사태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검찰 특수본의 수사보고서가 보도를 탔습니다. 12월 10일자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 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으면서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정리한 보고서인데요.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로도 모자라 2차 계엄 선포까지 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실로 돌아갈 길을 열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민주헌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꼭 유념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엽기토끼님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말은 왜 했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라디오 헤드님 비겁한 헌재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강 작가를 비롯해서 작가들 414명이 한 줄 성명을 냈잖아요. 네. 한강 작가의 말로 춘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헌재도 이 뉴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 내용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거의 전해진 바가 없었는데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2018년 12월 성범죄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전역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광주 5.18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다.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고 건의해라.
이렇게 조언했다라고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에 자갈치 시장에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잡은 일이 있다고 하고요. 취임 후 3년 내리 광주를 찾아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일도 있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고사해서 직접 만난 적은 없다. 김용현 전 장관을 통했다라고 했는데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씨에게 지지율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조언을 구하는 등등의 행위가 언제 있었느냐. 주로 경호처장 할 때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경호처장이 왜 지지율 대책 조언을 부탁을 합니까? 비서실장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경호처장 있을 때의 경호처는 도대체 어떤 위상이었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김용현 전 장관은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어디까지 손길을 뻗쳤던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네, 임금님귀의 캔디님, 건진, 천공, 명태균, 노상원까지 비선이 도대체 몇 명인가요? 아직 더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속이라는 겁니다. 토토로님, 노상원이 윤 정부의 또 하나의 브레인이었나요? 비선의 비선이라고 좀 보내주셨는데 사실 노상원이 했다는 그런 조언 우리 방송만 매일매일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민심 정도는? 안타깝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2월에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3월 19일에도 명태균 씨와 강철원 전 서울 부시장이 카페에서 만나서 30분간 대화를 나눴다라는 진술이 나왔고요. 이어서 보궐선거일인 4월 7일에도 명태균 씨를 만났다라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 확실해 보인다. 축하 인사하러 가자. 라면서 김태열 전 소장, 강혜경 씨와 함께 투표 상황실이 차려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았고 이어서 당사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강철원 전 부시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강혜경 씨로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3개월 동안 명태균 씨의 서울행 항공권을 10여 차례 끊어졌다는 진술과 증빙 자료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제 그 가운데 일부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물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021년 3월 19일 항공권 예약 내역인데요. 그날 아침 7시 30분에 부산에서 출발해 8시 30분에 김포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탑승객은 명태균과 김태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은 미래한국연구소가 3월 17일과 18일 오세훈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린 직후입니다. 자, 이로써 오세훈 시장 측의 그간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라는 점이 얼추 드러난 셈인데 추가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강혜경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와 맞물리는 시기에 구매한 항공권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3월 19일 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게 강혜경 씨의 말대로 그리고 3월 19일의 행적과 같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뒤에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게 아니라 직접 대면 접촉해서 전달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오세훈 시장 측이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해왔던 그 이유가 얼추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면에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보고의 흔적이 물적인 흔적이 남지를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 어디까지 지금 수사를 했고 어디까지 밝혀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가 뉴스타파잖아요. 거기에 이명선 기자가 어제 MBC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강혜경 씨가 실제로 작성한 여론조사 보고서가 누구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메일 주소가 적힌 캡처본도 검찰이 확보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검찰이 오세훈 시장이랑 강철원 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튼 검찰이 여러 가지 물증을 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도 빨리 소환해달라고 하잖아요?
하겠죠. 언젠가는. 그다음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는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